중세시대 최고의 의학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동의보감에는 나복이라는 이름의 약재가 등장합니다. 나복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벽, 즉 가슴과 옆구리에 고인 담을 풀어주며 오장의 나쁜 기운을 씻어주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나복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는 나복을 사용한 음식을 최소한 하나 이상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나복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3대 채소 가운데 하나인 무입니다. 오늘은 무를 가장 간단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한 동행 TV를 구독하고 새로운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하시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만으로도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는 배추, 고추와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채소로 불리며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치의 부재료로 빠질 수 없고 무를 주재료로 하는 깍두기도 우리 밥상을 대표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밖에도 국, 나물, 조림 등 수많은 요리의 핵심 재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는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나는 무는 인삼만큼이나 몸에 좋다고 하여 특별히 동삼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왔습니다. 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겨울에 무를 즐겨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고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만성 기침, 천식 등 위험한 질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기침과 가래를 발생시켜 기관지에 부담을 주고 이 과정에서 기관지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늘어났던 기관지는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거나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폐 기능이 약해진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기관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늘어난 상태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게 되면 객담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고 만성 기침에 시달리거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에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시니그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시니그린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었을 때 매운맛이 느껴지는 이유는 시니그린 성분 때문입니다. 기관지 점막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오염물질과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기관지를 촘촘하게 덮고 있는 점막에 메마른 부분이 생기며 염증을 시작으로 하는 각종 기관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니그린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그린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분자량이 아주 작은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다른 면역세포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어 함께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되는데요. 심지어 암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분비물의 이름은 뉴스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강력한 항암 면역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이토카인과 백혈구의 작용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암, 식도암뿐만 아니라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의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는 다양한 효능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특히 말린 무를 활용하는 것은 나복채라는 이름으로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방법인데요. 말린 무를 활용해 차를 만들어 먹으면 쉽고 간단하게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인 주먹만한 크기의 무 1개와 물 500ml를 준비합니다. 무는 신선하고 빠른 건조를 위해 감자칼로 아주 얇게 썰어냅니다. 주의할 점은 껍질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무의 항암 성분이 껍질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무를 다 썰었으면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하고 약한 불과 함께 후라이팬에 올려 노릇한 색이 살짝 나올 때까지만 천천히 볶아줍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무말랭이 차와 달리 매우 얇은 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 위에 너무 오래 익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린 무를 살짝 볶아낸 다음 물 500ml에 넣고 끓입니다. 온도가 100도까지 오르면 불을 끕니다. 무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20분가량 더 우려낸 다음 하루 2에서 3회 나눠 마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무의 기운은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익히지 않은 무는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으며 갈증을 없애고 음식물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리파제 같은 식품 효소는 생으로 먹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만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 중에는 말려 먹었을 때 영양분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무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무를 말려서 먹을 경우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의 함량이 12배나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식이섬유의 경우 그 양이 자그마치 2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도 말린 무는 생무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이 17배 이상, 마그네슘은 20배 이상, 철분은 30배 이상 함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해장국 문화에서 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이 숙취 해소는 물론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베타인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인한 간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심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운동과 베타인 섭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데 보탬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무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3대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배추, 고추와 달리 매우 딱딱한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밥, 무나물, 무생채, 무조림, 무말랭이와 같은 밥상 위 메뉴부터 말린 무차, 무스무디 같은 음료까지 활용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건강식 재료인 무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